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연휴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이동이 좀 많았을 끼고 만나는 사람도 평소하고는 달랐던 분들도 계실 낀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걱정입니다. 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됐지. 명절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적절한 상황이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요. 예. 그렇죠. 좀 근질근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부산에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명, 그 요양원에서만 22명이 네. 나왔습니다. 예. 이게 잡을 방법이 없나 봐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부산 인구 분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이런 고령층 비율이 정말 높기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 관련 시설이 또 많게 되고 이런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연간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작년 2월에 처음 부산에도 확진자 발생할 때도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3차 대유행에서도 유독 타 지역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요양 관련 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부산시 방역당국에서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입원할 때 전수검사도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입원 중에도 이제 선제검사로 한 주에 2번이나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의료 수가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침상 간의 간격이 좁고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나 이제 의료진 한두 분이 많은 환자를 이렇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분 중에 한 분이 감염이 돼서 딱 들어오면 하루 이틀 만에 많은 환자에게 이제 감염이 전파가 되고 있어서 예. 일주일에 2번 검사해도 뭐 이 정도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2번 검사를 안 했더라면 이 정도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막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전수검사나 선제검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사자분들이나 의료진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들이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적 모임을 할 경우에는 뭐 사실 4명 미만으로 모이는 경우도 좀 자제를 하고 특히 그런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어제 기준으로 보면 부산의 코로나19 예. 신규 확진자 수 15명이었고 그 전날이 16명이어서 좀 네네. 줄어드나 싶기도 한데 뭐 명절이라서 검사를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게 더 정확한데요. 예. 네, 네. 연휴 전에 우리 의심 검사 수가 그 2,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그 정도일 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연휴 중에는 한 1,000여 건으로 반 정도가 줄어가지고 그 반 정도 줄었을 때 한 15건 전후기 때문에 아마 실제 하루 확진자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구나 10일 날 이제 발표한 거에서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이전에 10.8%였는데 이제 지금 13.8%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여전히 이제 조용한 감염이 계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줄어서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번 주 추이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좀 놀라웠던 게 지난 12일에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20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는데 네. 이게 저 확진된 지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인가? 예, 뭐 예, 폐렴이 맞습니다. 악화돼가지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네. 같은데요. 저도 아니 이게 또 부산에서 생겼길래 확인해봤는데 결국은 이분이 또 뇌출혈로 1년 이상 오랫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었고 예. 아마 폐렴이 생기면서 급격히 하루 만에 이제 악화되셨는데 이 코로나 폐렴이 아주 또 진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제 주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나 경증이 대부분이고 예, 예. 중증으로 이제 악화되는 경우는 특히 이제 드물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 이런 경우의 사망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만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네.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뭐 그 중증으로 넘어가진 않더라도 젊은 층 확진자가 늘어나면 1, 2주 뒤에 고령층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감염 전파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우리 젊은 분들도 꼭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명절 연휴가 끝이 났는데 명절 때 네. 이제 5인 이상 모임이 안 되니까 4인 가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 시간 정해가지고 하신 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이게 명절 끝나고 좀 이동이 많고 해가지고 조금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추석 명절 때도 좀 여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예.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또 적극 이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확진자 수가 그리 증가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설 명절은 그때보다 더 강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적극 이제 동참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예, 예. 좀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1, 2주 정도는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네.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데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 네. 예,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절대 안 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네. 뭔가 이제 절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절충안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보세요? 예. 이제 1.5단계 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적용되는 건데 예. 그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되면 그 형제 자매의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아주 많은 수가 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직계 가족만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가족 뭐 4-5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5명 이상 금지를 하다 보니 예, 예.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것처럼 이 가족의 구성원 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정한 건데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조정하면서 또 확진자 추이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머님들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식사는 좀 하시라.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걸로 듣겠네. 들리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지, 맞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 1.5단계 조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영화관, 네네. PC방, 오락실은 운영 제한 해제됐고, 그럼 식당, 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 해제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있던 시간 제한이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이런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 시간이 좀 제한이 해제됐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유흥 시설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영업이 중지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위험을 최소화해서 강화된 수칙으로 영업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목욕탕을 통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를 계속 적용하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선제 검사를 주 1회 했었는데 요양병원과 같이 선제 검사를 주 2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감염이 발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이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이전보다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면은 좀 영업에 큰 지장이 없이도 이렇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네. 유지한다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일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겠지.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방역 지침 중 가장 강력한 지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전에 생각해 보시면 계속 확진자 중에 가족 간, 지인 간 네, 맞아요. 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예. 근데 요게 이제 5인 이상 금지 딱 되고부터는 그 비율이 상당히 줄고 대부분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 관련 시설
또는 목욕탕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으면 엄청난 수로 계속 부산도 확진자 수가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